기자수첩 와이뉴스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종편들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제 종편 재승인 심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재승인. 예. 이제 탈락할 곳이 4개 중 2개는 탈락할 수도 있다. 이게 주무부처 장관인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언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종편 PP 2곳 왜 탈락한다는 말이 나오나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정말로 4곳 중에 2곳이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가능성이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직접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제 관심을 끄는 건데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지난 8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4개 중 2개는 재승인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했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도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위원장은 다만 질문이 그래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 제시는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예. 또 뭐 재차 물어보니까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 탈락시킨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다. 탈락시킨다는 아니다. 예. 어쨌든 분명한 건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언급은 뭐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종편이 보도와 토론의 비중이 너무 높다. 아하. 그러니까 공정성과 편성 부분의 배점을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토론이나 이런 프로그램 비중이 높다 보니까 출연자들이 우발적이라도 막말 방송 등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게 많더라. 그렇죠. 자신도 터무니없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종편으로부터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종편 4곳이라면 어디 말하는 거죠? 뭐 조중동매 이렇게 얘기하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하고 있는 그 4가지. TV조선, 채널A, JTBC, MB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말 궁금한데 그러면 정부가 재승인 심사에서 정말 종편을 탈락시킬 수 있을까요? 김현정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뭐 어쨌든 길은 열어놨으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뭐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방통위 관계자나 방송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한결같이 글쎄 종편을 탈락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답변들이었어요. 그렇죠.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 기준안이 타이트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탈락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방통위 실무 관계자도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탈락하는 종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왜 이경재 위원장은 탈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이제 이게 오늘의 행간인데. 그렇죠. 여러 가지 복선이 깔린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경재 위원장으로서는 그 발언이 손해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어허. 바둑의 꽃놀이패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은 뭐 이겨도 저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 한쪽은 반드시 이겨야만 큰 피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발언으로 재승인 탈락하는 종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심사를 받아야 하는 종편의 입장에서는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은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4곳 중 한 곳 아니면 2곳이 탈락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뭐 실제로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신문사, 본사 신문사 자체가 흔들리겠죠. 타격이 크죠. 어마어마한 돈을 TV에 쏟아부었으니까.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까지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송계 일각에서는 종편 길들이기용 포석이 아닌가. 뭐 이경재 위원장의 입김이 세질 것이고 종편사들로서는 좀 이 방통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첫 번째 이유 종편 길들이기용 포석 아니겠느냐라는 해석. 두 번째는 뭔가요? 이경재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종편 봐주기 내지는 특혜 시비가 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재 위원장이 종편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특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언론들이 탈락 가능성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종편에 대해서 지금 뭐 전송 방식에서의 특혜가 있다거나 또 광고 영업 방식 뭐 미디어랩 체제에서 빠져 있고 직접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3년 유예 기간을 줬으니까 끝났어요. 이제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혜 논란 불식 그런 체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목 장사라고 하는데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 4선을 한 이경재 위원장이 기자 출신이죠. 맞아요. 동아일보 출신입니다. 그 발언을 하면은 언론들이 당연히 크게 보도할 것이라는 것은 얘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발언하면은 제목에 잡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제목 장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이경재 위원장을 잘 아는 한 언론인 출신의 고위공직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회한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위원장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정치인은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외에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그래 정치인이 살아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이경재 위원장이 사실 방통위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구나. 좀 힘이 몰리게 되는 것이고 관심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제목 장사가 아닌가. 그런 분석까지. 그래요. 이경재 위원장이 종편의 의무 전송 지정도 잘못된 거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그 얘기가 사실 뭐 법에 정해된 것인가 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은 모두가 원칙적인 얘기고 가능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종편에 뭐 특혜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 나쁠 것이 없는 발언이니까 좀 더 크게 할수록 이경재 위원장의 위상은 올라가게 되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석. 그래요. 오늘 기자수첩 Y뉴스 종편 왜 최소한 2개는 문 닫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것은 현실성이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